모든 정보 전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973번으로 보내주세요. 전문의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힘내라 정형외과의 양윤혁 원장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질환인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근육하고 뼈를 연결해서 신체 특정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조직을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뼈에 붙어있는 힘줄 손상 질환입니다. 팔꿈치를 만져봤을 때 양 측면에 작게 툭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요.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위를 외상가라고 하고요. 안쪽에 튀어나온 부위를 내상가라고 합니다. 이 중 외상가 부위에 손목을 위로 젖혀주는 역할을 하는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테니스 엘보 또는 외상가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제 저희는 그런 그 팔꿈치 통증, 그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골프 엘보라고도 하더라고요. 혹시 같은 건지 아니면 테니스 엘보와 다른 건지 어떤 차이점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골프 엘보는요, 테니스 엘보처럼 같은 힘줄 질환의 일종인데요. 네.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와 같은 힘줄이 이제 손상돼서 생기는 거지만 위치는 테니스 엘보와 반대로 팔꿈치 안쪽 내상가에서 통증이 생기고요. 손목을 아래로 구부려주는 힘줄이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에 비해서 골프 엘보의 발생 빈도는 적은 편이지만 치료는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왜 그 통증이 이렇게 스포츠 종목이 붙는 건지 이 통증의 원인이 실제로 테니스를 많이 하거나 골프를 많이 해서 생겼기 때문인 건가요? 네, 그 테니스나 골프 등 특정 운동 선수에서 많이 발견된 질환이라서 별칭이 생긴 거고요. 꼭 해당 운동을 해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운동선수보다는 일반인에게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팔꿈치를 부딪히거나 손목에 강한 충격을 받는 등의 한 번의 외상으로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 옮기거나 이제 손목을 많이 써야 하는 직업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이 과사형이 주요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그 테니스 엘보, 이제 팔꿈치에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신체 검진하고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간단한 영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네. 외상가 부위를 만져봤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목에 저항을 주고 들어올리라고 했을 때 아파서 이제 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한 경우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팔꿈치에 뼈가 자라나 있거나 석회 반응이 보이기도 하고요. 초음파를 통한 검사에서 힘줄이 부어 있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에 더 많은 상태 정보가 필요하거나 이제 다른 질병하고 감별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MRI 촬영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땐 그 이후에 관리나 치료 방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행히도 이제 환자 90% 이상은 이제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환자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휴식을 통해서 힘줄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일을 하실 때는 최대한 손목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되고 팔꿈치 부위에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힘줄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통증이 없는 쪽 팔을 사용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그 외에도 물리치료나 체해충격파 치료, 국소 주사 치료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소 주사 치료에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재생 주사 치료도 있는데요. 특정 치료가 꼭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제 환자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치료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이게 좀 치료를 등한시하시지 마시고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행인 건 90% 이상이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보통 그렇거든요. 좀 평소에 스트레칭 잘하면 괜찮아라고들 하시던데 이런 팔꿈치 통증에 좋은 운동 방법,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스트레칭하고 이제 전완부 근력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제 스트레칭 하시는 방법은요. 이제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등이 하늘을 보도록 자세를 하고요. 이제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아래로 당겨 내려주면서 전완부가 이완되도록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외상과 통증 부위에 자극이 오면은 그것이 잘 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물병이나 아령 같은 걸 손에 들고요. 천천히 손목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에 쭉 올렸다가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이제 그 물병 하나 들고 이렇게 손목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셔도 되고 네네. 팔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 손등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뒤로 좀 젖혀달라는 얘기신 건가요? 네, 팔꿈치를 쭉 펴고 앞으로 쭉 펴고 네. 네. 손등을 아래쪽으로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쭉 앞으로 그러니까 손바닥이 내가 보일 수 있게 네네. 이렇게 좀 손목을 꺾어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주 이렇게 손목 돌리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게 좀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하면 좋죠? 저 방금 이렇게 깊게 꾹꾹 누르면서 돌려봤는데 왜 아프신가요? 아픈가요? 치료를 하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이거 참. 자, 이렇게 평소에 좀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 맞네. 그러네. 나도 막상 움직여 보니까 평소에 느껴지지 않았던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전문의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좀 심각할 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했지만 90% 이상에서는 이제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반대로 하면 이제 10% 이하의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까지 이제 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이제 힘줄 파열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손상돼 가지고 회복되지 않는 힘줄 일부분을 제거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목적인데요. 팔꿈치 위측에 약간의 절개나 내시경을 통해서 손상되고 변성된 힘줄을 일부 절제하고 재부착시키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 2주경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시고 노동 및 운동은 보통 2개월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이거를 치료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분명히 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수술 이후에 한 2주 이후면은 또 일상생활로도 복귀가 네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팔을 따로 다친 적은 없는데 네. 그 운전이 업이세요. 우리 버스 네네네. 기사님이시고요. 팔꿈치에 좀 통증이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이분도 좀 꾸준하게 그 팔을 좀 스트레칭하고 손목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괜찮아지실까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과사용되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버스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왼쪽에 핸들을 자꾸 돌리는 손목을 쓴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른손은 이제 수동 기어를 조작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동작 때문에 이제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칭 운동, 네. 운전 후에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중간 중간 이제 시간 되실 때 근력 운동 같은 거 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병원에서 좀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신호대기 중에 잠깐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라도 좀 손목 이렇게 풀어주시고 주변을 좀 꾹꾹 눌러주시는 거 이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은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네. 뭐 신호 잠깐 걸렸을 때 네. 이럴 때 꾸준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약 8개월 전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군요. 이후에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팔꿈치, 그러니까 팔을 펴서 손목을 위로 들었을 때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이제 좋을까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테니스 엘보 증상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힘줄이 잘 회복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재생 주사나 체류 충격파 같은 관리 좀 받으시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게 정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수술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개월 되셨으면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통증이 심하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일상생활을 하시는 순간순간에도 움찔움찔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탁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내가 손목이 좀 많이 아파요.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뭐 다림이나 또 무거운 네. 또 이렇게 옷들 정리하시다 보면 좀 무리가 가겠죠. 네네. 일단 뭐 손목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는 지금 상황을 봐서 이제 테니스 엘보하고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손목 쪽에 이제 힘줄 질환이나 이제 연골 쪽에 문제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을 잘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왜 기계도 예열이 필요하듯이 네네. 이 몸도 적당한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이런 통증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좋은 예방은 안 다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좀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너무 쉬지 않고 무리한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시거나 통증이 조금 괜찮아지는 즉시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조기에 가능한 휴식이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운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내 몸이 회복된 뒤에 복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 때는 적당한 근력을 좀 강화하는 것도 네네. 중요하고요. 네. 제가 마우스를 많이 써서 테니스 엘보에도 자주 이렇게 생기는데 저 잘 들을게요. 2755번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윤혁 원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